한일 관계가 재출발할 때 일본이 형님인 선배인 시대는 끝났다. 전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자 일본 종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 다나카 히토시가 한 말입니다. 그의 이런 주장에는 한일 갈등이 완화되어 한일 간 외교가 정상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도 하거니와 한국과 일본의 현재 상황을 말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는 나름 현 한일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을 통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은 새로운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그는 특히 총리의 교체가 외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외교 노선을 다시 살펴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정책에 대해 수정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그 전형이 나카소네 총리의 한국 방문이었다면서 나카소네 총리가 1983년 1월 총리 취임 직후 전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역사교과서 문제와 한국에 대한 정부 차관 공여 문제로 악화되었던 한일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시킨 바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일 관계는 1965년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하지만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미국과의 안전보장 조약으로 맺어져 있는 국가들이라 이야기하는 필자는 일본에 있어 한국은 18년 연속으로 중국, 미국 다음에 제3의 무역 상대국이고 양국 간 왕래 인원이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이웃나라라면서 한국이 일본에게 아주 중요한 나라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데요. 그는 스가 정권 출범을 한일 관계 재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한일 갈등의 원인은 각 정권의 정치적 이념의 차이라는 필자는 어느새 한일 모두 서로에게 강한 주장을 펴야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데요. 여기에 개별 안건들이 불신의 불을 질렀다면서 2015년 이후의 위안부 합의와 파기, 한국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재료에 대한 수출 관리의 엄격화가 이루어졌고 결국 그것이 지소미아 폐기 문제로까지 이어진 점을 언급하는데요. 그러면서 일본 내부의 여론을 기준으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는 잘된 것이란 평가가 있었는데 이것이 추후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강했고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판결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일본 입장에서는 한일 협정에서 해결된 문제의 번복이라는 비판이 거세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 일본 국민 여론의 기준에서도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일본 사람들의 비율이 2015년 이후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대일 감정도 원래 좋지 않았지만 2019년부터 지난 1년간 급속도로 악화되었는데 아마도 이는 같은 해 7월 일본의 반도체 재료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 기준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이어 그는 한국의 입장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과거 역사 때문에 강한 일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때때로 그것이 일본에 대한 강한 반발을 낳아왔고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수출 규제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라는 인상을 많은 한국 국민에게 심어주었을 것이라며 한국 내부의 입장을 필자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또한 필자는 외교 당국 간의 상호 불신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국 측의 대응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본 외무성조차 한국에 대한 혐오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는 필자는 외교 청서상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라는 취지가 담겨 있었으나 최근 몇 년간은 그저 이웃나라 혹은 중요한 이웃나라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상태로는 한국 측의 일본에 대한 원한이 점점 더 깊어질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프로페셔널한 외교라면 국내 여론이 환호하는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한일 관계는 외교 당국이 국내의 반발 등을 고려하고 있어 관계 개선 움직임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대통령제인 한국에서 대통령이 갖는 권위는 크지만 86세대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역사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거부감이 크고 의원 내각제 일본에서도 최근 관저의 힘이 강해지고 있으므로 외무성은 관저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겁을 내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지혜를 내는 자세도 그들로부터 느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즉 서로 간에 양보를 하기 힘든 이유가 강한 힘을 가진 양국 정부의 구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절대로 믿지 않는 일본의 생각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까지 설명한 그는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더 이상 일본은 한국에게 형님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우위가 없다는 부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2년 기준으로 한국은 GDP에서 일본의 7분의 1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그 격차가 3분의 1 수준까지 좁혀졌고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가 된 한국이라면서 기업 면에서도 삼성이나 LG,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이며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에 종전처럼 일본이 거의 모든 경제 지표에서 앞서면서 형님 행세를 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는 한일 간의 협력이라는 장밋빛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경제로 말한다면 지금 요구되는 한일 관계는 쌍방이 경쟁하는 공식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여 글로벌하게 진출해 나가는 공식이 맞다면서 실제로 한일 간 제3국에서의 공동 프로젝트는 비약적으로 증가해 일본의 정밀한 생산 소재 기술과 한국의 뛰어난 상품화 능력은 서로 협력하여 세계 정상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한국의 대기업은 글로벌 기준의 사업을 진행할 때 일본의 은행에서도 융자를 받아 일본의 신용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박진영 프로듀서가 일본에서 진행한 니지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일본의 집단으로서의 화합을 중시하는 경향과 개인의 능력을 연마하려는 한국의 접근법의 상호작용으로 세계에 통용되는 그룹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는데요. 아울러 필자는 한일이 신뢰관계를 되찾으려면 한일 쌍방이 상대의 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뛰어난 점을 평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한국은 팬데믹에서 뛰어난 방역 능력으로 일본과 북미권에 비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모두 압도적으로 적으며 양국 모두 팬데믹으로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어려운 국면이지만 만일 한일 양국이 이 회복의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국제사회에서 한일 관계를 동아시아의 기적이라 평가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올림픽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는 따지고 보면 서울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은 모두 세계사에 남을 올림픽이 되었는데 서울올림픽은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확고한 존재로 만든 계기가 되었고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물꼬를 텄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서울올림픽 때 외무성 과장이었던 그는 당시 한일 테러 대책반을 만들어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 관계 형성을 거절해왔었던 양국의 치안 당국의 협력이 다시 이루어졌음이 생각난다면서 도쿄올림픽이 다시 한번 협력관계 재출발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그러기 위해서 연내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국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에 스가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정상 차원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과 장래를 향한 확고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다면 개개의 현안 해결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자신의 희망으로 칼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보는 희망찬 칼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 결국 일본에게는 한국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은 부분도 있거니와 일본이 형? 그 형님이 해야 할 노릇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꾹 참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이 예뻐서 귀여워서 우리 정부의 고위관리와 국회의원들이 바리바리 일본을 방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필자가 말한 대로 우리 일각에서는 왜 일본에 가서 먼저 관계 개선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여론이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을 안고서라도 우리 정부가 형님다운 처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역사적으로도 글 가르쳐주고 농사 가르쳐주며 문명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던 형님이 할 역할인 것이고 못난 동생이 좀 잘못된 길을 걷고자 해도 잘 타일러 주는 것 또한 형님 노릇이며 정 말을 안 들으면 따끔하게 혼내줄 준비도 뒤에서 하고 있어야 그게 또 형님일 텐데요. 필자가 말하는 일본이 한국의 형님인 시대에 일본의 경제적 우월성도 결국 따져보면 우리 민족의 슬픔이 기반이 된 것은 물론이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빨대를 꽂아 가마우지 전략으로 배불린 부분이기에 그저 한때
돈 좀 있었던 동생인 것이 정확한 표현인데요. 다 떠나서 필자가 바라는 밝고 희망찬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면 그나마 우리가 형님답게 손 내밀어주고 기회를 줄 때 일본의 현 정권이 최근의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키고 자신들의 역사적 만행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자가 바라는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바로잡기가 먼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바이스톰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